창동혁 대표는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인 징계에 의존하는 건데 문제는 그 징계를 지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동혁 대표가 네. 다 띄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핍박할수록 커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네. 그 징계 의결서는 일종의 정상인 인증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징계가 당권의 말기적 현상이거든요. 네. 징계로 연명해야 되는 지도부는 당권의 말기 중에도 발개 와요. 연명장치 한동훈. 자, 국민의힘도 상황입니다. 정리가 될 것 같으면 또 안 되고 답이 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징계 정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친한계 쪽 의원 너 징계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그 얘기했죠. 장동혁 대표가 자꾸 징계 정치 꺼내는 거는 나를 여기다 끌어들여가지고 본인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징계 정치를 도대체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네.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부터가 사실은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거의 0에 가깝게 축소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고 네. 사실은 전국 단위 선거를 패배했으면 물러나는 게 순리고 상식이죠. 네. 여태까지 보수정당 계열 대표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고 22일이 넘어가면 네.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더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야당 대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1985년에 네. 관제 야당인 민한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1월 18일에 신한민주당이 창당하잖아요. 네. 한민당. 네. 그리고 한 달이 안 돼서 2.12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전두환 정권이 뜨거했죠. 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요. 1985년 3월 6일에 네. 당시에 신민당은 사실 YS나 DJ가 대표나 총재가 아니었어요. 왜? 네. 정치활동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오공 정권. 네. 그 YS, DJ의 정치활동 규제를 해제해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심에 반응해서 거기에 대한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난 거네요. 예, 네. 그게 2월 12일에 총선하고 나서 3월 6일에 정치활동 규제 해제하기까지 딱 22일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전두환 정권조차도 그렇게 전국 단위 선거 결과가 나오면 선거 결과에 반응을 했는데 네. 창동혁 대표는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게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인 징계에 의존하는 건데 문제는 그 징계를 지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 받으려면 줄을 서시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징계를 훈장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징계해라. 나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약간 무관심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어요. 다투지 않겠다. 예. 그게 지금 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반응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보였습니다. 징계에서 제명하려면 제명해라. 나는 나는 어차피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음.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이런 없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장동혁 의원의 빙의가 됐다고 치고 네. 송변은 왜 장동혁 대표가 징계는 두려워서 공포 정치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정작 의원은 지금 송변 말씀대로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미스테리한 게 네. 이거 혹시 한편에 다 연극 아니야? 연극. 이런 의식까지 저 다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네. 국민의힘 내부에 당권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다 띄워주는 그 정동혁 대표가 네. 다 띄워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핍박할수록 커요. 네. 여기는. 네. 그래서 이게 뭐 또 약속대로는 아니야. 이런 상상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둘 수 있는 수가 없어서 네. 마지막 발악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데 네. 발악을 하시는 것 같다. 마지막 발악. 마지막 발.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네. 결국 고성국 TV가 됐든 펜앤마이크가 됐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막 결집해서 네. 그래 장동혁 지켜 갈등 세력 내보내자 우리끼리 당하자 와 이렇게 좀 소구력이 있으면 네. 내가 다시 뭐 전당대회를 또 하든 네. 또 출마를 하든 뭐 네. 전당 시인 투표를 하든 길이 열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 반응이 또 뭐 별로 이렇게 소구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죠. 원래 자기는 지금 힘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의 뒤안길 놓고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조광환 최고가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전후로 아까 지금 송변이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뭐 책임당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에서 수많은 징계 청구서가 왔다. 아니 근데 이거는 경찰에 고발장 접수한 건데 고발장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지 않냐. 어쨌든 검토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거 듣고 살짝 고개는 끄덕여지긴 했단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죠. 음. 왜냐하면 우리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받은 문자 다 봤잖아요. 예. 그 문자에 대해서 네. 당 공보국에서 사흘 전인가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당의 공식 입장 아니고 네. 강명구 조직부총장 입장도 아니고 네. 여러 당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받은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위는 당원상 독립기구예요. 네. 그런데 왜 조직부총장이 누구를 징계하고 얼마나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의견 수렴을 해요. 맞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환 최고위원 같은 분이 방송에 나와서 아니 그럼 윤리위가 징계 청구서 접수됐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해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지금 윤리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100일 하에 드러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자로 그래요. 인해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 바로 유튜브 나가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자기가 좀 잘 살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것도 윤리위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 의중대로 윤리위가 굴러갈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점에서 저는 이미 조광환 최고위원 같은 분의 말씀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 당무감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뭐 원내대표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예. 저 그거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예. 아니 당무감사를 하려면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이게 네. 정치적인 칼로 활용이 안 된다는 신뢰성이 있어야 그게 당무감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원내대표가 자꾸 왈바하는 거 적절치 않고 이런 코멘트를 하면 뭐 사실은 본인도 다 어딘가에 속해 있는 정치이긴 하나 네. 적어도 당무감사위원장일 동안에는 안 해야죠. 근데 여기 현장에 뛰어들고 앉았어. 네. 그럼 앞으로 당무감사 타고 뭐 지금 이제 대놓고 징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징계 사유 잘못했다가는 가처분해서 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당무감사를 타가지고 뭐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격을 해볼까? 칼춤 한번 쳐볼까? 그러면은 그걸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납득을 하냐고요. 그분이 입 다물고 있다가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이렇게 전면에 나서다가 그렇게 타고 해봐요. 어떻게 되나.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징계를 못 할 건데 겁만 주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본보기로 몇 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다면 본보기로는 제일 약한 고리.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당원권 정지해서 총선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당원권 정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우재준 이런 최고들 뭐 이렇게 제일 초선이고 만만한 본보기로 했다고 하면 이 정도 징계는 나올까요? 강도가 일단은 아니 근데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징계를 하든 네. 제가 가처분 신청 대리할 겁니다.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 올리셨죠. 예, 했고 그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을 효력 정지한 그 재판부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부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심리를 해서 가처분 결정 내줬고 네. 또 국민의힘에 관한 사건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두 번의 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때 네. 강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법원에 사건 배당을 시비 걸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왜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만 정당 관련 음. 가처분을 하느냐. 그런데 그건 법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게 여태까지 늘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합의부가 한 개 있었습니다. 네. 최근까지. 근데 금년에 아마 하나 더 생겨가지고 민사 52부가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사건 유형을 정해서 그 민사 52부는 뭐 특정한 유형의 뭐 금융이나 상장 폐지 관련된 것들 그런 가처분을 하는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건 원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정당 관련 가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정 싫으면 당사를 마포로 옮기면 됩니다. 관할이 서부지방법원. 이 아까 이제 강명구 의원 휴대전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거론됐던 의원들이 있어요. 배현진 의원, 진종우 의원, 김종혁 최고, 박상수 변호사. 이 얘기는 즉 징계 기준은 한동훈 의원을 지지했던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지지했던 그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위의 징계가 네. 말이 좋아서 징계지 네. 정적에 대한 숙성 도구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국민의힘은 작년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당원과 국민이 뽑은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대선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네.
의원들 수십 명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어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심지어 그 한밤중에 후보 교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네. 징계 청구는 했지만 결국은 윤리위에서 불문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런 당에서 무슨 무소속 후보 지원을 해당행위라고 징계를 해요.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징계하기로 치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제가 돼요. 김재원 최고. 예, 네. 왜냐면은 경북 의성에서 경북 도의원 출마한 최태림 후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 개소식에 참석했거든요. 이번 아. 지방선거 때. 개소식에 단순히 그냥 몸만 간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 사람을 경북 도의원으로 만들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공개 지지하셨잖아요. 네. 심지어 그분이 당선됐습니다. 음.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하고 치킨 먹은 케이스보다 더 심한 거예요. 네. 배현진 의원은 가서 그냥 조용히 닭다리만 뜯었지 네. 한동훈을 꼭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송병 부산 가서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부산에 몇 번 갔죠. 그럼 100번에. 송병도 가시겠네. 지금 훈장 다실 아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네. 그 징계 의결서는 일종의 정상인 인증서 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징계가 당권의 말기적 현상이거든요. 네. 2019년에요. 그 바른미래당이 하반기에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전국적으로 패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를 선출하잖아요. 네. 그리고 2019년 4월 3일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경남 통영고성, 창원 성산 두 곳에서 있었는데 네. 바른미래당이 창원 성산에 후보를 내고 네. 손학규 대표가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후보가 10%를 못 넘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네. 그러면서 창원 성산 상주를 해요. 10%를 못 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서 계속 사퇴론이 빗발치는데 네.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 측에서 나중에 이걸 징계로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4명의 의원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요.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네. 이제 오신환 의원은 우리 당 원내대표가 아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그게 네. 2019년 12월 2일에 있었어요.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과반수가 모여가지고 오신환 의원이 우리 당 원내대표가 맞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징계권을 남발하면서 당이 아수라장이 되고 마지막에는 풍비박산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로 연명해야 되는 지도부는 그야말로 당권의 말기 중에도 발개 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친한계로 분류되는 몇 분을 수를 이제 되게 이제 작게 판단하고 장동현 대표가 네. 요 몇 명 정도 집어가지고 총선에 못 나가도록 당원권 정지를 딱 매기면 네. 당내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지금 관망하다가 순식간에 정신을 차릴 거야. 요거 같아요. 겨우 하는 생각이 오히려. 겨우 그 정도 생각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내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거죠. 이 의원총회에서의 목소리를 전혀 지금 감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혹은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막 큰 소리를 못 내더라도 물 밑에서 지금 막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의원들 소속 정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못 듣고 그냥 유튜브 가서 그쪽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현실 파악이 안 된다고 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1985년에 DJ나 뭐 YS에 대한 정치 이제 규제 해제 이걸 말씀하셨는데 전두환이 그걸 하게 된 뭐 배경에는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뭐 그렇게 복잡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어줘도 내가 힘이 있고 계속 내 울타리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은 그럼 그런 파워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식물 대표 중에서도 다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끝이 그 뭐랄까 뒤가 없는 일단 이제 뭐라 그럴까 마지막 도박수를 한번 둬본 것 같은데 실제로 징계까지 누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3명을 하든 그 후폭풍은 엄청날 거예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총선 대비해야 되잖아요. 뭐 아직은 좀 시간이 많긴 하지만 이 징계 정치는 어떤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향후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재편이 될 것 같으세요? 빨리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종식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울을 누가 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다 같이 돈을 걷어서 고양이 목에 달 방울을 사야 되는데 방으로 사야 돼 일단. 이 방울 1,000만 원이야. 네. 1인당 10만 원씩 내야 돼 하면 네. 내 10만 원 내긴 좀 그런데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음. 각자 정치적 비용을 작출하기 싫어해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하자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면 그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의 정치적 비용은 0이 되는데 네. 다만 원내 지도부가 그 정치적 비용을 져야 되죠. 네. 큰 부하가 걸리긴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쭉 면담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하고 1대1로 독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보니 이만저만 하고 네. 당신 내려와야 되겠다. 네. 대신에 우리가 면은 세워줄게. 축구에서 감독 경질할 때도 구단들이 공지문을 이렇게 올려요. 아무개 감독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장도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걸 하겠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구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보시다시피 요지부동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위원 선출직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비대위로 전환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신동욱 최고위원, 네.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어떤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뚜렷한 최대 주주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카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도 누군가가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카드를 제시해주면 네. 뭐 여론의 흐름을 전혀 모를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마 본인들도 누구한테 그 카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를걸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참 그게 우스워요. 그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물러나야 이게 비대위로 가는 거잖아요. 네. 한 명, 2명 순차로 물러나면 물러난 사람 보고로 앉혀 또 앉혀 이렇게 해서 안 무너지게 만들 수 있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장동혁 대표가 아마 초반에 그 문제를 그렇게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두 분의 최고위원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그분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험이 없으면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또 당원들한테 공격당하는 그 그림을 매우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나를 징계하시오 운동을 네. 전폭적으로 좀 해서 이 징계 정치, 이 국면이 지금 그렇죠. 아니 장동혁 이분이 지방선거 때는 분명히 징계 논의를 홀드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과거는 안 묻는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앞으로는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앞으로의 징계 사유는 내가 변론을 하고 네.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고 해서 징계한다 그러면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장동혁 물러나라 얘기하는 사람을 해당인이라고 찍어가지고 그렇게 징계하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냥 징계해달라고 해봐봐. 네. 이거를 연대를 해서 규합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 다 징계한다고 해봐요. 장동혁 끝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러면 그러네요. 지금의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 징계 정치가 과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과정이 아니라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실제로 의원 중에 누군가를 징계하게 되면은 네. 아마 그 상황에서는 의원들의 여론이 폭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래도 원내대표 중심으로 뭔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좀 참고 있는, 네. 그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장동혁 대표가 칼을 휘두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당원권 정지하고 네.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관망하고 있던 의원들도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어느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서 고립되어 있는 처지인지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지지난주죠. 의원총회 할 때 네. 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 신청하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세요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나가서 하세요 한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장면이지만 네. 왜냐하면 그 당대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장기판으로 치면은 장기판에서 사 같은 존재입니다. 네. 사. 왕 옆에 있는 네. 선비사. 사가 나서서 병하고 상대를 해야 될 정도면 그 장기는 진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박준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세요 할 때 주변에서 거드는 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고립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의원들을 징계를 한다. 가만히 안 있죠. 장 대표 병원에 입원해서 태어날 때도 사실 박준태 의원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때. 네. 알겠습니다. 이 징계 정치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고 요거 하나만 딱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배재고가 스타벅스 응원고 논란으로 전국대회 6개월 정지 결정이 났어요. 요거는 일단 좀 어떻게 보세요? 강변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배재고 그 의원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급조한 응원이 아니고 연습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했죠. 동작이 좀 통일되더라고요. 네, 준비를 한 거라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과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그거는 야구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의 영역을 좀 넘어선 판단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저건 이제 송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송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 징계를 대통령이 대답해라고 이긴 그러니까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정권이 개입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야구계에서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나 헤이트 응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냥 재치 있는 응원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둘 거냐, 아니면 경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볼 거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 상황에 왔고, 프로야구판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없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옛날에는 뭐 영호나 뭐 저희 삼성하고 해태하고 야구하면 뭐 진짜 말도 못하는 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고교 야구판에서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야 되지만, 선수들이 6개월 정지를 당하면 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거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길에 뭐 거의 사실상 거의 마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네네. 진출하기 어려운 지경의 징계다. 선수의 미래를 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 정도냐? 음. 이거는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나. 그 징계가 과도하다는 분석 중에는 이거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훈육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분도 계세요. 송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그 표현의 자유를 따지기 이전에 네.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위인 건 맞아 보여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경기 내적인 영역에서 네. 페널티를 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해당 경기에 몰수패 처리한다든가 네. 그 대회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그 한다든가 대회에서 그런 건 있을 수 네.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선수 생명을 끊어버리는 행위거든요. 네. 말이 좋아서 6개월이지 이 선수들은 이제 프로에 못 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앞으로 반복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행동이냐?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치기 어린 행동일 수도 있고 본인의 행동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어도 가르치고 고칠 기회를 줘야지 그냥 선수 생명을 끊어버립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김수영 시인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시가 생각났어요.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이 문제가 사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탱크로 다 밀어버려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수십만 명이 보는 유튜브에서 서슴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런 채널은 폐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동의 안 하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안에 맞는 비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좀 그 감정적이고 과도한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게 근데 됩니다. 저 징계의 주체가 또 정부가 아니다 보니 또 이걸 대통령께서 만약에 또 SNS에 언급을 하게 되면 또 정치부가 되고 야구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걸 왜 간섭하냐 또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 배제고 이슈가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작은 이슈일 경기장에서 벌어진 그냥 학생들의 어떤 잘못된 역사인식의 논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씩 커지고 정치 비화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뭐 야구 팬으로서는 저런 장면 다시는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뭐 반대 진영에서 거꾸로 뭐 공격하더라도 네 라니다 네 뭐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아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축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립니다.